혹시 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인 적 있어요? 혹시 이 길에 들어선 걸 후회한 적 없습니까? 본인의 어떤 그 외모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가린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40대쯤 이제 접어든 40대가 넘어서면서 많이 유리가 박혔었어요.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유리가 요즘 피가 예. 목에 박혀가지고. 이 장면은 2004년작 늑대의 유혹의 한 장면으로 전국의 영화관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나왔을 정도로 레전드 장면이었는데요. 그렇게 신인의 강동원은 20대의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덧 지금 그의 나이는 43살인데요. 근데 이렇게 과거 거의 신취급을 받았던 그가 20, 3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만약에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왜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는 대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20, 30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는 촬영 중 위험한 순간은 물론 실제로 죽을 뻔했던 적도 꽤 많았다고 하죠. 자동차 카스 체이싱 씬이었는데 네?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려가지고 유리가 박혔었어요.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유리가 요즘 피가 예. 목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다쳤어서 피가 막 얼굴에 다 났었거든요. 머리가 띵해서 내렸는데 바닥에 피가 막 떨어지고 있고 피가 좀 많이 나길래 큰일 났다 이거 촬영. 감독님이 저쪽에서 오시다가 고개 숙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때 감독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다쳤어 막 소리를 막 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 인대 찢어지고 뭐 양쪽 다 찢어지고 손가락 인대 끊어지고 발가락 인대 끊어지고 발목 인대 끊어지고. 스피리투 상크티 엑스테 퀘로. 라틴어를 공부하셨잖아요. 외국어 저기 대본만 20몇 장인가. 정말 한 아파트 한 6, 7층 높이에서 그냥 수직 낙하를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손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뛰기 전에 20번 뛰었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위험한 순간뿐 아니라 강동원은 2006년에 개봉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사형수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던질 정도로 너무 그 역할에 깊이 파고들어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찍고 나서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에서 깼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결말이 그렇다 보니까 찍고 나니까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 감정이 자다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울면서 깨고. 이쯤에서 그래서 그냥 다시 힘들기 싫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인 거네 결국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그에게 남아있었죠. 그건 바로 나이 든 지금이 그때보다 더 성숙했고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대쯤 이제 접어든 40대가 넘어서면서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이 여유로워지고 화도 별로 안 나고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치 안 되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예전에는 단순히 이것은 이제 나의 직업이고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빨리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일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또한 강동원은 지난 삶이 별로였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닌 지난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에 즉 지금 나이 든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이미 쌓아온 것들이 너무나도 뿌듯하기에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기도 했죠. 혹시 이 길에 들어선 걸 후회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너무 정말 이 길에 들어서길 잘했다.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너무 즐거워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잘 살았다. 참 잘 산 것 같아요. 네, 잘했다.
이런 강동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교훈을 줍니다. 바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도 후회나 미련보다는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강동원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이잖아.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죠. 과거 신취급을 받던, 아니 43살 중년인 지금에도 신취급을 받고 있는 강동원은 자신도 여자한테 여럿 차여봤다는 말을 최근에 전하며 우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인 적 있어요? 예, 그럼요. 네, 학창 시절도 그렇고 뭐 후회도 후에도 차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이별에 힘들어 울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강동원은 이렇게 항상 인터뷰에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가구가 너무 비싸 직접 만든다고 말하던 글을 보면 씀씀이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부분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공은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목공은 20대 중반쯤이었나 가구를 이제 막 보러 다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사냐, 만들어 봐야겠다 이래서 목공소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그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굉장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을 자주 공유하는 편인데요. 심지어 최근엔 라이브 도중 갑자기 우리가 흔하게 갖고 노는 노래방 마이크를 꺼내 노래까지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마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평소에요. 노래 잘 부르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3년 신인상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소감이라는 것을 말할 기회가 생긴 강동원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이런 강동원이 이후에도 계속 일관적으로 강조했던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책임감을 지니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강동원이 했던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라고 말한 부분을 다시 보면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잔되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 에휴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두고 떠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이 외에도 그는 책임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남긴 적이 있죠. 본인의 어떤 그 외모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가린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깨는 것도 제 역량일 것이고 그걸 도전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일 것이고 상업적 배우 혹은 예술을 좀 더 추구하는 연기로서의 예술을 추구하는 배우 어느 쪽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쨌든 제가 제 돈으로 영화를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업영화 배우로서 상업영화에 출연한다면 최소한의 목표는 저를 믿고 영화를 만들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연히 언제나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고 저는 막 포기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저는 뭐 중간에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이 정도도 못 해낸다고?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동원의 필모그래프를 보면 2004년 늑대 유혹 이후부터 거의 매년 쉬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 작품 활동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 번도 1000만 영화를 찍은 적은 없었지만 그의 꾸준한 신념이 이런 아쉬운 점도 가볍게 상쇄해 그가 오랜 인기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의 철학과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